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님은 나와 재회를 원하고 있나요?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의 흐름이나 상대가 할 행동에 대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중에 가장 먼저 눈길을 끌거나 혹은 마지막까지 눈길을 끄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여러분 다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왼쪽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 모습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싸웠구나. 자, 두 분의 관계의 모습을 보는 카드인데요. 모습이 되게 차요. 그리고 함께 욱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쌓여있던 게 터졌다. 이제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렇게라도 표현을 했었어야 됐다. 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의 먼저나 기대를 하게 한 쪽은 상대죠. 그리고 두 분 관계에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동거나 혹은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분들도 있고 공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연관성이나 보셔야 되는 관계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상대가 시작한 감정과 관계여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대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참았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좀 어이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그냥 어이없게 상처를 입어버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의 모습으로 보면, 탱컵에서부터 보시자면 상대가 여러분을 보자마자 이상형이었다거나 내가 만나지 못했던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연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서 오래 만난다거나 혹은 가족이나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상대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줄 거다, 그 정도는 알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도 할 수 있을 사람이다 라고 보신 게 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했고, 이 사람이 참았던 시간에서도 결국 여러분이 좀 자극했던 행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 여러분 눈치를 좀 봤었다, 나타내는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상대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혼자서 생각과 판단이 많은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고집스럽다, 그리고 나한테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만들고 싶구나가 느껴져서 불쾌했던 감정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나? 라는 후회와 같은 감정을 했던 순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 관계 모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먼저 시작을 했고 호의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간 모습이 있습니다. 허나 이 관계에서의 안정감이나 혹은 감정을 서로 알 때쯤엔 저한텐 약간 술에 물 탄 듯 굴어요. 당연하게 여러분을 좀 믿겠거니 하시면서 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자면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무슨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하는 것처럼, 혹은 나라는 사람이 당신하고의 관계를 한다, 혹은 내가 당신의 감정을 안다라고 해도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데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눈치를 보시면서 상대한테 계속 맞춰가려는 시간들, 맞춰가려는 행동들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반의 반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는 여러분이 하시는 노력과는 반대로 점점 더 미운 짓 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 설명도 더더더 안 하고, 뭐 상황 공유? 그것조차도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바랬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허나 이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 감정에서의 만족도가 있는데 그것도 채워주지 않은 채 그런 관계를 강요한다, 바란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군가 있어도 외롭고 도대체 이 관계가 진심인지 진짜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때는 혼자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혼자 생각해서 상상력으로 혹은 나 혼자서 희망 걸고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 많이 보여져요. 어떤 순간에서부턴 두 분의 관계는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표현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눈치 봤어요. 상대는 여러분한테 믿겠거니 알겠거니 하시면서 그 관계를 해달라고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퉁 하고 부딪힌 날이 있어요. 상대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그런 관계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이상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파악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음표가 그려져요. 대체 뭘?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을까? 얼마만큼 당신한테 내가 불편함과 눈치를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여러분도 이 이별에서 나를 돌아본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원인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허나 그렇게까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상처를 줄 만큼의 그리고 나의 기대를 꺾어버릴 만큼의 결정과 표현을 했었어야 했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선은 상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해서 좀 봅시다. 같은 카드가 나오네요. 자, 우리 이 시간은 상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물음표가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궁금한 곳을 긁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시기에 상대가 사람들한테 대하시는 모습에서는 저는 표현도 잘하고 다정하고 챙겨주고 뭐 매너나 그런 것들이 참 깍듯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카드에서의 성분 구성을 보면 펜타클, 소드, 컵이 나왔잖아요. 자신의 것을 잘 유지하시기도 하고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어떤 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좋다거나 혹은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먼저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내 사람이다 혹은 내가 감정이 깊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한테 감정이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시작을 하고 나면 좀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고 고지식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장 내 사람이고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을 이해하시는 데는 가족으로 조금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편향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있거든요. 뭐 한쪽 부모만 가지고 계셨다거나 혹은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주는 사랑이 한 가지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만 더 예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더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기대를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허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감정에서의 교류나 내가 주어야 하는 사랑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줬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만 사람들한테 주는 뭐 감정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감정 교류는 사회성에서 배운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두 분 관계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와 내가 봤던 모습하고는 다르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습과 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은 다를까? 혹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한테만 편협적이고 이기적으로 군다거나 자기 멋대로 군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가족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말도 들어주고 배려도 해줄 줄 아는데 나라는 사람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못 박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에게만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이 경우 외에도 여러분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혹은 결혼까지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뭐 만나시는 관계를 하거나 앞으로도 봐야 되는 관계성이다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감정, 사랑. 그것에서의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에서의 기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하게 나한테 주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나에게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100% 혹은 누구보다도 더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다 파악했다면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가장 먼저 배려해주고 가장 먼저 양보해줄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무언가가 당연하게 있을 거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단점은요. 관계에서 깊이 하는 거일 거예요. 깊이 가면 이 사람 기준에선 도대체 여성은, 남자는 왜 나한테 내가 사랑을 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왜 관계가 더 좋아질수록 나라는 사람을 더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굴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만나봤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결같이 고개 흔들 거예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겉으로 보여지거나 사회성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이 상대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셔라.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혹은 학습된 모습과 감정에서의 교류다. 초반에서의 여러분한테 하셨던 어떤 모습들이 결국 상대는 내가 학습된 무언가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 감정이 진심으로 깊어진다거나 주고 싶다거나 시작하고 싶어지면 상대는 내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머니와 같은 편향적인 사랑을 바랄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을 갈구하고 갈증내고 당연하게 바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협하고 조율하지 못해요. 공감이나 이해가 좀 떨어져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면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사랑을 알려주셔야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는 이 사람이 변한다라기보다 알기까지 인내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 이제 이건 예시예요. 꼭 남자분들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성분들 중에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상황에서 그게 안 되면 나 사랑하고 나를 알면 좀 보채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당연하게 나중에 할 텐데 혹은 시간이 좀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거면 좀 참아주지 왜 자신한테 눈치 주고 닥달하고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걸 그때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왜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를 생각해 보지 않고 상대의 탓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에서의 인식을. 왜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짜증을 냈을까? 화를 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에요. 이 관계에서. 근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넌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밖에 못했어? 왜 나를 화나게 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아이 같은 어떤 1차원적인 문제에서의 상황 파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랑에서는 아직 어리죠. 좀 배워야 해요. 이런 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제 나이대가 진짜 아이라면 당연하게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두 분의 나이대가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대인관계나 공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의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데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이유로 찾지 않는 분들은 결국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만나시다 보면 혹은 관계성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탓이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당연하게 내가 먼저 사과한다거나 내가 좀 더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 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미 이런 관계를 해오신 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의 모습에서 굉장히 좀 고집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의 모습을 본 이유는 여러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모습에서 결정에서의 원인을 찾는다. 거기에서의 어떤 해결점, 실마리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봅시다. 이 사람 이제 주제에서는 너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예쁜 사람의 상태는 아니실 테니까 우리 너님의 마음 좀 봅시다. 성카드.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 속마음 7장으로 보실 거예요. 성카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보이시겠죠, 카드? 네.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한테는 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냥 보자마자 빠졌다거나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혹은 우리 사랑해서 내가 불편한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취업 준비하신다거나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냥 뛰어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감정이 그냥 간 거고 감정이 그냥 시작이 된 거고 여러분이란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을 내던지듯이 내 상황과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준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파이브 소드가 나와요. 여자애가 뭐에 뒤틀린 것처럼 삐진 것처럼 이렇게 등 돌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감정선들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상대가 남성분이시다 해도 섬세하고 여리고 예민한 구석이 있거든요. 뭐 여성분이시라면 당연하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남성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셨던 것보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는 섬세하시고요.
상대는 여러분한테 그냥 뛰어들었는데 당연하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잘 될 거고 우리는 뭐 잘 풀어갈 수도 있다거나 앞으로도 더 예쁘고 남들보다는 뜨겁고 괜찮은 관계 혹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된다거나 남들은 몰라도 우리 둘이는 정말 끈끈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수동성이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한테 수동성이 뭐냐면 나만 더 좋아하나? 나만 이 관계에서 더 원하나? 나만 더 노력하는 게 아닐까? 나만 더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혹은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좀 쌓여버렸어요. 타워카드. 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성에서 사실 이 사람은 이 성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집착과 같은 마음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는 얼만큼을 만나셨다라고 해도 놓고 싶지 않을 만큼 욕심이 났던 사람인 거예요. 특히 성을 쌓았다라고 나와버리면 짧게 만나셨어도 이 사람 여러분하고는 결혼할 수도 있겠다. 내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운명적인 나의 사랑을 만났구나. 이제 나 정착할 수 있어. 나 이 사람하고 진짜 내가 원하던 사랑 할 수 있어. 나 이성 지킬 거야. 라고 했던 마음들이 느껴져요. 근데 타워 카드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여기 매지션 카드가 붙어 있어요. 두 분의 관계성은 서로 무언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상대한테 뭘 했다라고 해도 상대도 인정해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뭐 더 많이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좀 지내온 시간과 관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는 내가 뭔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했고 뭐 표현도 뭐 달래는 것도 풀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좀 더 했었다. 그때는 내가 좀 더 한 행동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계속 수동적인 것들이 이어지고 답답하고 상대는 감정적으로도 이 관계 나 혼자서 더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불만 같은 것들이 쌓여간 것은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인 것에서 여러분한테 다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혹은 좋게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 좋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비밀 관계이신 분들은 다른 이성과의 뭐 이슈 같은 것들에서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거나 혹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서 핑계라고 보시는 것 같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관계이신 분들은 상대가 느끼기에는 여러분한테 내가 즉각 그때그때 혹은 무언가를 다 맞춰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한 게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어요. 허나 여러분들은 내가 놓치면요. 날 눈치 줘요. 싸하게 분위기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하던 거에서 뭔가 한두 개가 빠져 있어요. 이 사람 섬세하다고 했잖아요.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단번에 캐치해요. 여러분들 만약 저는 진짜 티 안 냈어요. 절대로 모를 거예요. 라고 하셔도 상대 알아요. 이 경우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 성이 무너지는데요. 알죠? 그래서 상대한테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대하는 게 뭔가 모르게 바뀌었던 그 분위기가 이 사람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하고 관계는 내가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먼저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데 내 상황에서 그게 매번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에서는 편향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거 어색해요.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기준에선 최선이겠죠. 혹은 안 하던 것까지 하니 오죽 사랑했겠어요. 오죽 좋아서 그랬겠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안 하던 거 계속 하다 보면 지치니까요.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왕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상대는요, 어떤 때서부터는 여러분에 대한 이 관계에서의 생각, 결론들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을 위해서의
관계에서의 결정이나 단호한 마음을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카드 선택하셨는데 상대가 뭐 반복적으로든 어떤 시기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원하는 거 알면서 답을 늦게 한다거나 만나지 않는다거나 관계에서 회피하셨다면 사실 단호하게 마음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을 바뀌게 하려고. 이 관계가 이 사람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만 앞으로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래. 그러나 여러분이 바뀌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에게 수동적이면서 바라는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시기에 이 사람한테 더 한 게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그때 행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위해서 행동과 노력을 한 시기다.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싫고 나랑 앞으로 간다라고 해도 혹은 여러분과 같이 관계싸움 한다라고 해도 아, 서로가 안 맞는다고 느끼겠구나. 이게 결국 계속 다투겠구나. 우리는 어떤 이 교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율적인 부분에서 함께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서로 계속 다툴 것 같다. 서로 계속 안 맞을 것 같다. 우리는 이만큼밖에는 관계에선 발전이 없겠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이 차갑게 변하죠. 서로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쁜 공작새고 나는 대머리 아저씨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머리가 살짝 벗겨졌어요. 뒤에가. 이 사람 기준에서의 감정들은 나는 한 거예요. 당신의 수동적인 모습도 사실 다 좋진 않았죠. 뭐 초반에야 내가 남성이고 혹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먼저 시작한 감정이고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온 사랑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예쁘고 뭐 고고하다거나 혹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예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도 대접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대우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아니, 사랑은 왜 나에게 맞춰줘야지. 너랑 나랑 사랑하면 나에게 맞는 사랑을 너는 나에게 왜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대는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외로웠고 뭔가 불편했어요. 그런 시기들을 좀 견뎌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뒤틀려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공작을 바라보는 뒷머리 벗겨진 이 아저씨가 사실 손도 차렷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예쁘면 우리가 손이라도 이렇게 대보려고 한다거나 뭐 고개가 뒤로 빠질 것 같다거나 하시는 행동들이 보여지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뭐 예뻐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신기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행동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차렷자세 한 채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서운했고 혹은 결론 내린 마음에서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나서 싸웠다. 싸워서 헤어지신 분들이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싸운 것처럼 헤어졌다. 연락도 안 하고 차단된 상태로 헤어졌다. 뭐 그 후에 나를 차단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감정이 화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감정은 다 풀리지 않았는데 감정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 저 사람하고는 계속 싸울 수 있겠어. 우리는 계속 안 맞을 거야. 내가 원하던 사랑 저 사람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시면서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이 공작새가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고 내가 화나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매력적인 누군가라는 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염탐한다거나 차단되어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엄청 싸웠어요.
자존심 상할 만큼 서로 욕하고 싸웠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상담에서.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으로는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 씩씩대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한테 굽히고 왔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 선택했어도 여러분이 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연락 한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차단했어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를 찾아서 오는 여러분의 행위성을 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냐가 어떤 포인트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화나고 여러분에 대한 판단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거든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나한테 굽히고 왔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면 안 됐으면 좋겠고, 나란 사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힘든 것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꿀 떨어진 어떤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음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현재 속마음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상대가 나에게 할 행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너럴인데 너무 팩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카드에서도 그림에서도 보여지시잖아요. 그래서 아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할 행동? 저지먼트. 그러니까 할 행동은 저지먼트예요. 하고 싶은 카드, 하고 싶은 행동, 그리고 두 분의 관계, 모습을 보시는 카드인데 이 사람 결국 연락해요. 이 사람이 할 행동은.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나 앞으로도 하고 싶은 행동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던 일처럼 앞만 보고 미래만 다시 바라보고 가는 관계가 되길 바래요. 혹여 여러분 첫 번째 카드 선택하셨는데 상대가 자기 엄마를 선택했든 다른 여자를 선택했든 자신의 현실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재회가 된다면 혹은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 사람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뒤통수만 바라보고 올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두 분 관계는 투컵이에요. 다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카드가 너무 예쁘죠? 근데 두 분 다 닮았어요. 약간 결에서 이제 옷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분 다 욱하는 기질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왜 욱하냐면 서로 너무 감정에서의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 여러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다 이해하지 않아 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말 때문에 이 관계가 좋지 않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표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여러분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는 다른 쪽이에요.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거나 여러분이 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다거나 결국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만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보신 게 있어서 소통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감정에서의 교류예요. 투컵은 사랑해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좀 변형된 카드들은 예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진짜 원래에서의 타로 카드는 물이 서로 두 잔에서 흐르고 있어요. 당신의 감정도 나를 위해서 흐르고 나의 감정도 당신으로 향해서 흐르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 모습인데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솔직한 감정에서의 교류가 어느 시기에는 없었다라고 보일 만큼 오해나 감정에서의 쌓인 것들, 갈등이 있었던 관계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허나 포인트는 이거겠죠. 저지먼트 상대가 여러분과 진짜 끝날 것 같으면 다시는 못 볼 사이다. 우리가 문서적으로라도 어떤 연결성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사람적인 부분에서나 공적인 부분에서라도 어떤 거리가 있어서 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의 가능성 두고 지켜보거나 똥꼬집 부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끝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이 행동해요. 행동력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 이 사람의 행동적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봅시다. 우리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마음이 급하면 말이 막 더듬어지는데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좀 볼게요. 읽어봐요. 물론 우리 타로 카드로 운을 보시는 건 이제 저랑 개인 상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은 운을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허나 한 6개월까지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해서 타로는 현실 기반에서 6개월을 보죠. 두 분의 관계에서의 첫 달이나 혹은 한두 달까지는 감정에서의 서로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거나 서로 다툰 채로 지내신다거나 서로 모르는 채로 지낼 수도 있어요. 허나 같은 마음으로 가실 겁니다. 서로 먼저 하길 기다린다거나 네가 나한테 꺾고 뭐 사과하면서 들어오길 바란다거나 나를 좀 이해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오길 바라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카드 텐컵이 나와요. 그러면 한두 달까진 그럴 수 있고 세네 달 차에는 빠르시면 세 달부터 그러실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사과한다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 분 관계가 얼만큼 싸웠든 자존심을 상하게 했든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있다거나 혹은 두 사람 다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상황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해도 상대의 그런 시도가 여러분 마음도 열게 해주고 감정도 함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셔서 세네 달 차에는 서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사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두 분 관계에서 비밀 관계이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는 서로 함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아이, 가족, 혹은 우리가 미래에 함께 하는 어떤 관계가 되자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는 관계가 될 것이다. 허나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신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사제는 예전에 누군가 이 사람한테 물어오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러. 이제 운을 보러 오실 수도 있고, 사실 조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사제는. 그런데 서로 함께 미래나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조율하시고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듣는 자세가 되시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분 관계가 전 첫 번째 카드는 함께 노력하시고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함께 들어주시는 어떤 행위성을 하다 보니까 이젠 각자의 어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선이 생기면서 건강한 관계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반 우리가 열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거나 서로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성에서 건강함을 못 만들어 가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너무 좋은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계. 서로 조언도 할 수 있고 서로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관계. 인생에서 그것만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분은 함께 서로의 인생에서 영향력에서 가장 큰 존재 인물이 되실 거고 그런 관계성까지도 건강한 관계를 해 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잘 안 보이네.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 모습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저는 이 관계는 결혼을 못한 관계라고 보여져요. 대부분은. 그리고 제너럴이긴 하지만 결혼을 못하는 관계도 있죠. 네. 서로 함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상황적인 이야기가 있을 관계죠. 그렇게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혼을 못한 관계예요. 한쪽이 결혼을 많이 원했고요. 혹은 그런 준비나 계획까지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서로 결혼이나 가족적인 것에서는 생각해보고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상황적인 것에서 상대방입니다. 현재 여러분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떤 것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이 좀 더 큰데요. 네. 자, 어찌됐건 이 관계에서 무언가 고려할 것이 더 큰 사람은 현재는 상대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카드상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것이 있다. 마무리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고 마음 먹을 것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카드는 어렵다, 관계가. 그리고 비밀관계이신 분들, 제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상황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적인 차이가 시간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누구의 합의, 뭐 반대, 혹은 인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이나 문서적인 것에서도 해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는 항상 바빴구나. 사람 자체가 바쁘네. 자, 상대방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을 만났던 시점에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비밀관계이신 분들은 뭐 당연하겠고, 혹은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트라우마 같은 혹은 실패와 같은 후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는 결혼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상황이나 일이나 직업성, 뭐 취업이나 혹은 뭐 잘 되려고 하는 욕심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갔던 인생에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목표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대부분 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좀 변한 게 있죠. 그런 트라우마나 후회나 상처 때문에. 안전지향주의라거나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사람은요, 원래 자체는 에이스 컵이기 때문에 감정에서의 어떤 예민함, 그리고 촉, 이런 것들도 좀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파악 잘할 거예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거고, 아는 체 안 하는 것 뿐이죠. 허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그런 관계를 한다라고 해서 좋았던 결과,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속에서만 담아두고 있었던 사람,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는 여러분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하고 만나고 나서 그런 결혼이나 다시의 나의 미래,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희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상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과 상상을 갖게 한 게 여러분이니까 얼마나 좋았고 설레었고 불안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도 잘하시고 감정선에서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인데 혼자 저 멀리도 생각해 보시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않는 일도 생각해 보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과 말에서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건 내가 무언가 빠진 게 아닐까? 어. 혹은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이나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많은 시간과 모습들이 있어요. 그만큼 상대는 되게 현실적이지만 안전지향주의인 사람이지만 되게 마음이 여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배려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자신의 뭐 바쁘든 혹은 일적인 상황이든 갖고 있었던 사람적인 부분에서의 상황이든 가족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결정해야 될 무언가가 있고 혹은 뭐 포기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뀔 부분에 대해선 걱정이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약간 감정과 현실에서의 이 갭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고 그냥 관계를 했던 사람도 있고 혹은 그냥 우선 연락하고 보자, 뭐 알고 지내보자 라고 하시면서 갔던 관계인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내 현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머릿속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과 관계를 얼만큼 하셨던지 간에 항상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연애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은 깊은 관계를 한동안 안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얕게만 관계를 하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커질수록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아, 나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 혹은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 해주고 싶은데 난 그런 거 안 해봤고 최근에 잘 하지 못한다거나 난 결혼 생각 안 했었는데 어쩌지? 라는 고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앞으로도 더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여러분하고 관계나 감정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는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현실을 선택했고 여러분한텐 굳이 뭐 동의나 혹은 어떤 설명 없이 이 관계를 마무리한 사람 혹은 그냥 둔 사람, 회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현실에 굴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희망과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이뤄놓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바뀐다거나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여러분을 완벽하게 선택하지 못했다거나 이 관계를 회피하면서 마무리를 했다거나 혹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속마음 좀 볼게요. 되게 감정과 현실, 안전, 각각 좀 대립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상대방이라서 제가 속마음 보면서 더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속마음 여기 A로브 만지에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 속마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란 사람은 자신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고, 행동하게 한 사람이고, 표현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나 현실에 대해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결심 이런 것들을 좀 반대로, 그리고 뭐 희망적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런 꿈을 꾸게 해준 사람, 그렇게 또 만들어준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만의 상황과 감정에서의 걱정들, 많은 뭐 불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면서 더 이 사람 잠식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전 여러분들과 한다면 상대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단순하게는 한동안은 결혼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겠다. 나 이제 비혼으로 살겠어. 라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에 대한 계획성이나 무언가들이 다 틀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은데, 상대는 여러분하고 결혼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뤄놓은 것에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안 알려주고 안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계속 관계를 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관계에서의 마무리나 혹은 관계에서의 모습을 선택한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궁금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거야 뭐 예측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심이었고 내가 진심으로 빠졌었고 여러분한텐 안 해본 행동과 용기를 냈던 건 맞는데 왠지 현재 여러분은 자신을 나쁜 사람? 가볍게 만났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좋은 감정도 왜곡하고 생각하고 있을 사람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죠. 솔직히 내가 겁쟁이인 건 맞대요. 여러분과 그런 깊은 관계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과 관계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 안 한 거죠. 이러면. 나한테 지금 맞다, 지금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게 자신이니까. 근데 자기가 비겁하다고 느끼면서도 선뜻 여러분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불러올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준비나 주변 사람들과 혹은 일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할 텐데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겁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는요. 두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은 뭐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했던 일이나 혹은 원래 사람이 있으셨다. 쓰리컵이니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위안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는 항상 마음속에서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요즘에 그렇거든요. 밤이 되면 혹은 여러분과 있었던 시간이나 여러분과 대화했던 시간들 뭐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결국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이별의 상태로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 자신의 일이나 혹은 있었던 사람에게서 그냥 저냥 괜찮은 척 내 마음 달래면서 생활하고 있다. 현실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카드가 상대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를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들키고 싶지도 않고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꿈속에서 사랑만 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현실과 감정에서의 이 갭이 이렇게 큰 사람 많지 않거든요. 뭐 상황이 원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래야 돼. 난 이 사람한테 있어줘야 돼. 나는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결혼하지 않겠어. 혹은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한테 그만큼의 큰 끌림과 호감과 감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선택하면서의 변화가 이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라고 하시고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을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혼자서만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회 되면 혹은 어떤 시점에 타이밍 맞을 때 우리 좋은 관계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 가서 우리 다시 만나도 되지 않을까? 막연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나를 돌아봐도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선 여러분도 깊은 관계나 진지한 관계나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할 거다. 혹은 두 분의 관계가 비밀 관계다라고 해도 우리 연인으로서 하는 무언가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진 관계를 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신한테 위험하거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앞으로 할 행동, 하고 싶은 행동, 두 분의 관계 모습 좀 볼게요. 이 사람은 할 행동에선 생각에서만 머무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하고 싶은 건 여러분한테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실수처럼이라도 혹은 우리 어떤 꺼리 때문에라도 연락할 수 없을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뭐 혹은 공적인 부분이나라고 하신다면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혹은 길바닥에서라도 동선에서 만들어서라도 짠 하고 나타난다거나 본다거나 우리의 관계에서의 시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은 행동이. 근데 할 행동이 세븐컵이 나오면 사실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만 무궁무진하게 골백 번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두 분의 관계는 약간 짝사랑처럼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거나 혹은 한쪽을 계속 기다려준다거나 한쪽의 선택과 먼저를 계속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전 여러분이 아니길 바래요. 전 상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뭐 하고 싶은 어떤 마음만 무궁무진하고 오히려 여러분도 지금은 뭔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답답해서라도 뭔가 하신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가 재회를 원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네요. 네. 상대는 지금은 재회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인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만 준다는 것은 또 한 번 여러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관계에서 다툼이 된다거나, 혹은 또 한 번의 이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버티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관계성을 해갈 수 없다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회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봅시다. 우리. 관계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제 큰 틀로 우리 타로 6개월간의 흐름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한두 달, 세네 달, 네다섯, 왜 이렇게 말이 엉킬까요? 한두 달, 세네 달, 다섯, 여섯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두 달은 서로 여러분도 그렇고요. 상대도 그렇고 현실에 안주한다고 보실 수 있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뭔가 딱히 도드라진 행동을 한다거나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세네 달째 킹소드가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에서 누군가는 마음을 먹게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상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허나 비밀 관계이신 분들은 저는 상대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네, 이제 조금 관계성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욱하듯 혹은 궁금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먼저의 행동이 가서 고백을 하신다거나 뭘 해보자 라고 하신다기보다 그 사람의 안부나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상대이실 수도 있어요. 허나 두 분 관계에서 이렇게만 가는 게 답답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떤 계기를 만들 것이다.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의지나 뭐 결심들을 뒤로 한 채 그런 계기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세네 달째라고 보여지고요. 다섯, 여섯 달째는 데빌 카드죠. 두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데빌. 서로 함께 했었던 뭐 시간이나 추억, 남아있었던 감정들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계획성 그런 것들 없이 언제나 만났던 사람처럼 어제 헤어졌던 사람처럼 어제도 이야기했던 어제도 연락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빌 카드는 관계에서의 확신이나 명확함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서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확실함이나 확신에서도 누구도 용기 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행동하지 못할 수는 있긴 하지만 서로 마음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계실 수 있다. 혹은 공적인 어떤 관계에서 인연이신 분들은 그런 계기가 있어서 모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여섯 달째에는 두 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같은 곳에서 만난다거나 일을 할 만한 거리가 분명하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달째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많이 만나게 된다거나 서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져서 남았던 감정, 그리고 서로 하고 싶었던 감정에서의 관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두 번째 카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 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을 더듬는데 심의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듣기 불편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조심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제 채널을 계속 들어주신 언니야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섯, 여섯 달째가 가장 좋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관계를 해 나가시기는 하는데 단점은 어떤 명확함이나 확신에서는 좀 부족하다. 누군가는 좀 더 바랄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지만 누구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섯, 여섯 달 이후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더 뒤에 올려질 관계 운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뭘 하고 계실까 두 분은
음, 음. 오랜 관계네요. 오랜 관계. 오래 썸 탔을 수도 있고, 오래 만날 수도 있고, 회복 관계이실 수도 있고, 오래전에 우리 이성적으로의 어떤 타이밍이 어긋났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애매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겠고. 세 번째 카드에서 관계 모습은 오래된 것이 포인트, 그리고 반복적인 인연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감정에서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 오래다, 반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저는 두 분의 관계가 뭐 지금 모습도 그렇지만 확신이 없고 서로 감정 표현이 서툴고 감정 소모가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는 상대의 행동이나 마음들이 보여지는데 그 이후엔 여러분의 행동이나 표현이 좀 더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이 더 표현하고 있다거나 표현했었던 시기가 있고 노력했었던 시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던 관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경우는 상대방 속마음 좀 먼저 볼게요. 속마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랜 관계라 속마음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속마음 봅시다. 음. 자,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안 살아오신 것도 있고 나이대가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랑을 할 때는 상대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네, 상대는 어찌됐건 사랑이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자신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도 보여지고 자신의 서툰 표현이나 애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한텐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속마음에서 시행착오들이 많이 느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10인데 여러분한테 했던 것들은 5밖에 안 된다거나 3도 안 된다거나 하시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뭐 일적인 상황이나 혹은 내가 진짜 생각하는 미래에서의 어떤 모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만 사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딱 그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시는 사람이라서 뭐 이상형이어서 그냥 뛰어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현실적인 관계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어서 감정도 주고 관계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피곤함이 많이 느껴져요. 스트레스도 많고 중압감, 책임감, 성실해야 한다라는 혼자만의 집착적인 이야기가 좀 있죠. 이런 분들은 착해요. 착한 건 있어요. 착한데 우유부단함도 가지고 있죠. 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서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아주 잘하는 스타일은 못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르시죠. 어찌됐건 상대는 여러분과 현실적인 내가 원하는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관계를 시작했고 여러분한테 사랑도 감정도 주었다.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주는 중간중간에 실망한다거나 혹은 이 관계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해주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 혹은 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참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전 여러분들과 비교를 하자면 상대가 아주 연애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맘때 스트레스가 많았고 중압감이나 뭐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시다면 사실은 업무적인 것을 해도 이후에는 좀 쉬고 싶을 거예요. 이제 다 소진해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관계를 하면 당연히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해주지는 못했었대요, 자신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남들 관계에서 비교해 봐도 내가 더 해준 것은 없죠. 많이 미안해요. 많이 느꼈고, 그게 관계에서 자신감도 조금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랑에서는 뭐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여러분한테 멋진 사람, 나도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당신한테 어, 의지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선물적으로라도, 시간적으로라도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는 않았다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힘이 없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분도 있고, 진짜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좀 쉬고 싶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조용하게 참아주면서 그런 것들을 인내도 해주고 바라고 있고 착하게 있어주는데 자신은 점점점 갈수록 못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게 풀렸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더 일이 많아졌고, 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연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자꾸 상황적인 것들이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함이 많이 쌓였다.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하지 못하고 타이밍도 잡고 놓치고 하는 실수가 쌓여갔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선은 나의 상황이 좋아져야,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상태여야 원하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사랑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럴 거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이 빠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이 그만두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꿈꿨던 미래나 이런 게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자신 때문에 못 해본 게 너무 많은 관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했던 시간이나 만남, 뭐 사랑에서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도 자신 때문에 못 받았고 포기했던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많이 미안하죠. 지금도 보면 데빌 카드로 보이는 아래 세 장의 카드 보시면요, 여기가 데빌 카드거든요. 지금도 그냥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뭐 다시 만나, 뭐 재회, 뭐 이런 거 말고 언제나처럼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하루에 어떤 일도 나누고, 혹은 둘만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라거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서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기도 하고, 자신이 힘들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말도 있고요. 근데 많은 어떤 마음들은 있어요. 본능에서 차오르는 어떤 욕망 같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들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용기가 없죠. 그냥 생각만 할 뿐이다 라고 하시고, 아무래도 여러분을 내 곁에 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서의 한계가 있고, 나는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 상황이 나를 붙잡는다 라고 하세요. 좀
놓아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사랑이라는 거 나한테 사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했고, 관계를 했다라고 해도 해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지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관계성을 한다라고 해도 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하고 싶은 마음 가득 담은 채 그냥 생각에서 머물고 있다. 여러분이 자신 곁에서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것보다, 여러분한테 더 사랑을 줄 수 있다거나 여러분 행복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데 답답해요, 보니까. 자, 상대가 여러분하고 재회를 원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상대가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고 있나. 데스, 은둔자, 월드카드가 나왔죠. 재회라기보다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냥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데스의 월드면 아무것도 예전에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혹은 그런 상황이나 감정들에서도 더 이상 고민한다거나 불편한 것 없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재회가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상담할 때 보면. 여러분하고 그냥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전의 일들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은둔자 카드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너무 무책임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만큼의 행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 되돌릴 순 없고 지금에 와서 잘한다고 해서 그런 상처나 여러분의 기억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다 없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많이 잘못했고 안 했다는 걸 아네요. 자,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한테 할 행동, 하고 싶은 행동, 두 분의 관계 모습 좀 볼게요. 할 행동, 하고 싶은 행동, 두 분의 관계 모습.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날에 좀 되게 겁먹고 수줍고 혼자서 갈팡질팡 하다가 몰라 그냥 해봐 라는 마음 먹고 연락과 같은 말을 하시는 게 있어요.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많아요.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하고 싶고 변명도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감정에서의 답답함 그리고 표현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행동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간과 관계 속에서 쌓여있던 모든 걸 다 분출하고 싶을 거예요. 이 말도 저 말도 다 하고 싶은 거죠. 상황도 말하고 싶고 뭐 행동도 왜 그랬었는지도 말하고 싶고. 자, 두 분의 관계 모습에 투 펜타클이 나왔어요. 함께 서로 조율하시거나 타협하시거나 혹은 서로 맞춰가시는 관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펜타클 두 개가요, 결국 이 모습에서 보면 바퀴 모양이 좀 다르죠? 크기가 달라요. 한쪽이 좀 더 클 거예요. 혹은 한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펜타클의 진짜의 그 카드에서 보면. 한쪽이 좀 더 맞춰주고요. 한쪽이 좀 더 타협하게끔 멍석 깔아주신다거나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서 만들어갈 관계가 되실 텐데 전 여러분이다라고 보여져요.
상대가 착해요. 우유부단해서 답답할 수는 있어요. 못났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툴고 뭐 표현력이 서툴고 한 건 있지만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혹은 자신의 이익적인 부분이나 목적적인 부분만 있다면 당연하게 이 관계는 안 하셔야 되는데 감정에서 너무 에이스컵 아까 초반에 보신 속마음에서 너무 예쁜 여러분을 향한 감정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내 사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끼시니까 그건 결혼까지도 가능하다거나 혹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신뢰가 있고 진지한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도 커지고 깊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에서 여러분한테는 상처를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신 게 당신 더 행복하라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내 곁에 있으면 불행할까봐, 외롭기만 할까봐 보내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자면 좀 착하게 여러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의지를 주고 우쭈쭈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 우쭈쭈하면 되게 낯설어하고 하실 텐데 용기를 좀 주세요. 그리고 뭐 잘한다 못한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분도 아니고 표현하실 분도 아니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혹은 그런 것들 되게 고마웠다고 표현해 주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더 배워가고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관계에서 흐름 좀 보겠습니다. 두 분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자, 한두 달, 세네 달, 다섯, 여섯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차에 누군가 관계에서는 용기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근데 아까 상대가 할 행동에서 되게 두렵지만 조마조마하고 수줍지만 말과 연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상대일 겁니다. 한두 달 차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연락이나 말로 인해서 이 관계에서 다시 한 번의 시작과 같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세네 달째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가고는 있지만 여러분은 특히나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게 맞을까? 이 사람이 앞으로 진짜 나한테 잘할까?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이제 마지막에 완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감정에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실 텐데 아마 여러분을 태우고 가고 있는 배가 상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태우고 감정과 관계를 해 나가시는 모습에서 하나하나씩 바뀌시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다 보니 여러분은 다섯, 여섯 달째에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는 관계를 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품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태우고 나의 미래와 내가 가고 싶은 어떤 현실에서의 모습으로도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카드는 세네 달 차에 여러분의 생각에서의 복잡함,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시는 어떤 생각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그냥 그 사람 한번 믿고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 모습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 카드는 재회운인데, 음, 이제 뭐, 두 분의 관계에서 갑자기 그냥 끝났고, 그냥 싸우고 끝났다거나, 그냥 잘 가다가, 뭐 이 사람이 진심인 것 같았는데, 너한테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답하지 않는다거나, 관계에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끝났던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네 번째 카드는 다시 연락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진짜 빠르게 연락 받아보실 텐데 최근에 상대랑 이야기를 하셨다거나 연락이 닿을 일이 있었다거나 하실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해도 네 번째는 그냥 끝났어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먼저 시작했고 관계에서 기대를 하게 했다. 혹은 결혼까지도 준비했다거나 우리 관계가 시작할 것 같았는데 그냥 끝나버렸던 관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가 이미 관계에서 의지를 가져버렸는데 음, 연락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뭐 반복된 관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전에도 그냥 관뒀었는데 다시 한번 만났던 적이 있다거나 다시 연락돼서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별 이유 없이 또 끊겼어요. 또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잘 가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서 있는 것 같았는데 결혼도 원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거나 나하고 좀 전에도 연락했는데 그냥 멈췄던 관계, 끝났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에 대해서 좀 볼까요? 상대에 대해서 봅시다. 네, 상대의 모습에서도 저지먼트 카드랑 저스티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하는데 평상시의 모습에선 신중하고 엉덩이 무거울 수 있어요. 입 무거울 수 있고 뭐 신중하다거나 생각이 많다거나 사람들한테도 되게 매너 있는 깍듯한 모습을 하신다거나 혹은 직업성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깔끔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냐 묻는 질문에서 여러분한테 연락할 사람으로 나와요. 다시 이 관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었고 바보 같았었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한 채 다시 연락할 사람으로 보여져요. 속마음 좀 볼게요. 아니, 단순해서 좋긴 한데. 자, 상대방 속마음 좀 볼게요. 떨어진 카드. 여기까지가 속마음이고요. 네, 아까 떨어진 카드는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8장으로 봅시다. 자, 상대방 속마음. 그냥 이 사람한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 단 한 번에 내 눈에 들어왔다거나 그냥 내 머리 띵하게 혹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후광 비치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들 보자마자 머릿속이 텅 하고 비어버린 느낌이기도 하고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 나 이 사람하고는 만나봐야겠어. 시작해야겠어. 결혼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매우 빠르게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저는요, 상대가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정말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욕심을 냈었고 혼자서 여러분하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 혼자 막 상상했고 애기 낳고 애기 직업까지 다 생각해 본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아주 초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관계에서 이 여왕 카드까지 그냥 우리는 문서적으로 넌 내 거고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던 관계, 내가 그렇게 만들 관계로 생각하시면서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갔던 관계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되게 좀 내가 만나왔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갖춘 게 있죠. 그래서 불안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뭐 직업이나 외모나 이런 몸매, 뭐 분위기, 여러분의 말투, 혹은 뭐 목소리까지도 상대는 그냥 다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내놓기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고 혹은 여러분하고 관계성에서도 뭐 잘 못 본다거나 잘 연락이 안 될 때면 혼자서 일에 집중 못 한다거나 상황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신경 쓰이던 이 사람의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저 사람의 속도에, 바램에 다 못 맞춰줬대요. 그리고 나는 뭔가에 최선을 했죠. 혹은 나 딴엔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내가 해오던 방식은 아니지만 또 시도해 본 것이고 노력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줄 거야. 혹은 그런 것들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반응, 제스처가 상대 기준에서 보면 잘한다로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애기 같아요. 여러분한테 혼난 것 같고, 뭐 지적까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왠지 나를 남자로서, 여자로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상대한테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누구나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차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꾸자꾸 불안하고 자꾸자꾸 눈치 보다 보니까 나는 작아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 관계에서의 결혼, 아이 낳고 뭐 당신이랑 이것까지 해야지 막 성을 쌓았다가 그냥 자신이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당신한테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한테 내가 항상 모자라잖아. 당신한테 내가 항상 좀 반박자 늦은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야무진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이 원할 때 내가 그때그때 하지 않은 게 있어서 답답해 했다. 답답해 하면서 나를 느꼈을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은 아닌 척 했지만 상대는 느꼈대요. 내가 당신한테 아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그 아우라나 매력에 조금 기가 눌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가 하기는 했거든요, 보면. 근데 여러분이 어느 시기서부터는 조금, 표현력이 달라지신 게 있어요. 그게 상대를 움츠러든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도 어차피 또 혼날 것 같고 뭐 혹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시도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에서 점점점 줄어갔던 것 같아요. 상대가 그러다 보니 아, 나 이 관계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버리거든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회피하듯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둔 것 같아요. 진짜 뭐 연락에서도 답이 그냥 안 온 채로 끝났다거나 뭐 지금 잠깐이다라고 해도 연락이 와야 되는 어떤 관계에서의 흐름이나 대화에서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떨어진 카드, 이 카드가 전차 카드거든요. 짧든 길든 시간 속에서 내가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혼자서 이 사람 못 맞춰준다라고 해서 자신감 잃어서 도망갔었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하고 기대했던 관계에서의 결혼, 아이 이런 것들을 도대체가 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적하든 화내든 못한다라고 하든 그냥 해보겠대요.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근데 나라는 사람이 당신 놓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못난 사람이든 못 맞춰주는 사람이든 그건 뒤로 한 채 앞으로 해보고 내가 앞으로 더 해봐야 내 마음에서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가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슴 닮은 이 아이 있잖아요. 지금 마음에서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여려요. 그리고 전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나 이동이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하나 더 보태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아주 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당신 없으면 죽겠는 거죠. 당신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죽느니 연락 한번 해보고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하시는 마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에게 할 행동 보도록 할게요. 할 행동, 하고 싶은 행동, 두 분 관계 모습 좀 볼게요. 할 행동, 하고 싶은 행동, 월드. 할 행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여러분한테 다시 관계에서의 처음과 같은 시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은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꽉 찼죠.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우연히 마주쳐볼까, 뭐 혹은 내가 실수인 것처럼 연락도 해볼까, 울면서 연락해볼까, 아픈 척 해볼까, 그냥 쿨하게 잘 지냈어? 라고 연락해볼까, 여러분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고, 잠깐 만나 라고 할까, 많은 생각, 많은 행동들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한 가지 메이저 카드로 힘있게 오시죠. 월드. 여러분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할 거예요. 연락하셔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언제 시간 돼? 라고 해서 보자 라고 하셔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혹은 보시는 관계다 라고 하신다면, 볼 거리가 남은 관계다 라고 하신다면 상대가 그런 거리를 이젠 더 이상 타이밍만 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제공한다거나 연락하셔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실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신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리고 두 분 관계에는 데스 카드. 서로 탓하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만두었던 행동이나 뭐 결심 이런 것들. 특히 여러분들은 상대한테는 과거의 것 물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도 여러분한테 과거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과 노력을 좀 하시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는 여러분한테는 새롭게 보여지는 매력,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의지를 다지고 오세요. 그냥 내가 마음 있으니까 해볼래?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람 의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진짜 결혼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들 어떤 다짐을 하고 온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진지한 관계나 시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란 사람 믿고 올 수 있게, 마음을 줄 수 있게 내가 확실하게 행동하고 노력해 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오신다. 그런 관계가 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새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자, 한두 달, 세네 달, 다섯, 여섯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은 스타 카드니까 진짜 예쁘게 데이트하실 수도 있고요. 꽁냥꽁냥 한다거나 둘이 밤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도 있고, 시간만 나면 연락하고 소통하려 한다거나 서로의 최선에서의 관계성을 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네 달, 매지션. 특히 상대라고 보여져요. 여러분한테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뭐 선물을 한다든지 여행을 가자라고 한다든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밖에서 보자고 한다든지 뭐 우리의 만남에서도 더 제한을 하신다거나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제한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 응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 펜타클 카드는 함께 현실적인 관계가 되시는데 진짜 현실적인 관계가 되게 맞춰보시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선 우리가 비밀 관계이신 분들은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이나 혹은 정말 결혼해서 고려하실 부분들 있잖아요. 혹은 말해야 되는, 오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대가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아예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여성의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마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생각할 게 좀 있다거나 혹은 내가 좀 더 해줘야 된다거나 고려를 할 게 있다거나 하실 수 있죠. 아마 이제 네 번째 카드는 개인적인 상담으로 오셨다면 제가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깝지 않을까? 좀 가진 것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에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상대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혹은 내가 배려하듯이 해서 좀 더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프레임을 좀 씌워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여러분들 뒷손질할 게 있다. 뭐 혹은 내가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만들어 둘 게 좀 있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겠다. 혼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현실적인 것을 해 나가시는 모습이 저는 드디어 뭐 연애만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고 사랑만 한다거나 가볍다거나 우리 관계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관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관계에서의 준비의 과정을 해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리딩이 길었어요. 제가 개인 상담이 이제 다 마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찾아주시는데 다 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라도 도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팩폭 같지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